네, 세계 3대 가전 박람회 중 하나인 IFA 2015가 현지 시간으로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사 중에서 사물 인터넷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겠죠? 네, SK텔레콤까지 참여를 하면서 그 사물 인터넷에 대한 플랫폼을 공개하겠다. 그에 따라서 세계 시장을 공략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전 박람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항상 이런 가전 박람회가 열리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은 신제품에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신제품이 나와서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감성을 좀 만족시켜줄까 이런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된 기대감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도 그래서 이제는 IFA에서 발표하지 않고 따로 언팩 행사를 열어서 갤럭시 노트 5를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관련 이미지를 검색해 보시면 이번에도 신제품은 쏟아져 나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스트, 구글에서 이제 런칭하고 있는 네스트의 신형이 나오고요. 수많은 웨어러블 기기들, 삼성에서는 갤럭시 기어 S2가 나오게 되고요. 또 LG의 프리미엄 폰이라든지 새로운 패드라든지 또 웨어러블 기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면서 IoT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심은 그만큼 끌지 못하고 있다. 또 갤럭시 노트 5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모델이 빠진 만큼 이 엑스페리아 새 모델이 있고 LG의 새 모델이 있고 여러 가지 신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별 관심이 없는 양상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관심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IoT인데요. 근데 IoT가 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IoT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실제로 몇 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격은 부품 가격은 낮아져 있다라고 하지만 연결 측면 그리고 커버리지 측면에서 LTE 정도의 속도, 최소한 3G 플러스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국가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IoT가 지금 화두에 오르고 있긴 한데 지금 당장 뭔가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물음표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빅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국가들도 별로 없다. 관련된 솔루션이나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IoT 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대감일 뿐 실제로 이게 현실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oT 기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웨어러블 기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에 네스트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통신용 그 장비들은 관련된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국가가 너무 많아서 기대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별로 지금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쪽 기기들이 그나마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쪽 기기들의 관심도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크게 높아지기 어렵다라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IoT의 표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아무리 가서 우리가 IoT에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걸 국제 표준으로 합시다라고 떠들어봐야 그쪽에서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그래서 IoT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번 IFA 회의 박람회의 가장 중심 핵심 화두이긴 하지만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당장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5 IFA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단장 큰 기대는 하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또 그와 함께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방중 효과로 인한 한중 FTA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방중이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FTA가 만약에 빠르게 체결이 된다면 다른 FTA보다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총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EU나 미국과 비교가 안 되는 관세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에 의존적으로 가고 있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관세를 세이브할 수 있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를 가질 만한 근거는 충분한데 업종별로 봤을 땐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중국이 이미 우리보다 강점을 가진 업종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시장의 종목 움직임이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표를 하나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준비된 좀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미디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여행, IT 부품 쪽으로는 충분히 좀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FTA 체결과 동시에 공동 제작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이고요.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보다는 LCC, 저항공, 이 저비용 항공사들의 수혜가 많이 받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건 여행 레저 쪽은 FTA가 체결되게 되면 그동안 중국에서 취득하지 못했던 모객 라이선스를 스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바운드 쪽에서에도 강점을 보일 수 있다. 만약에 그래서 하나투어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강점에다가 이제 인바운드의 강점 그리고 인바운드를 만약에 현재 확보하고 있는 면세점까지 끌어낸다면 이건 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IT 부품 쪽에서는 무관세 부품이 140개에서 200개까지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전략상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는 만큼 실제 체결 내용, 실제 체결 속도, 그리고 세부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점검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한중 FTA와 그리고 또 이파 2015에 대한 기대감과 또 제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앞서 저희가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비교해본 바가 있었는데 모두 다 저점을 좀 경신하는 흐름입니다.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 소비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주가 동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전망이 될지 궁금한데요. 이들 기업들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의 품목별 소비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의 2분기 기준, 그러니까 작년 2분기와 올해 2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의외로 IT나 가전 소비들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신제품, 그것도 시장의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소비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에 대한 소비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 이쪽에서 애플워치의 효과는 충분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IT에 대한 그리고 이 4분기 IT 소비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이미 주요 제품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요 부품들의 가격도 떨어지면서 주요 제품들의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주로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압박 요인이 있는 게 패널 가격도 떨어지고 반도체 가격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 낸드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물론 실제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생산 비용도 떨어지고 있어서 상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추세 자체는 제품 가격, 즉 마진을 낼 수 있는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마진율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저점은 좀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 PBR 개념으로 봤을 때 거의 저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한 배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IT 소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4분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일종의 신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주가는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마진율 하락이라고 하는 부담은 있지만 악재를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매력도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제품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도 골고루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제품이 싸다면 현재 매수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는 가능한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단기 승부주로 보느냐 아니면 좀 더 길게 봐야 되느냐 여전히 단기적인 변동성, 뭐 중기적인 변동성까지 남아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후자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V자형의 반등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이제 PB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PB 개념에서는 삼성전자의 저점이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만 PE 개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이익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을 때 PE 기준으로는 몇 배까지 낮아진 적이 있느냐? 거의 6배 정도의 수준까지 낮아진 적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7배에서 8배 사이 너무 싸다. 근데 과거에는 안 좋았을 때는 6배 정도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하락 변동성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없죠. 왜냐하면 3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종별 컨센서스의 변화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수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도 이익 하향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4분기에도 뚜렷한
이익 모멘텀의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이익 모멘텀 쪽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간 올라가고 IoT 효과도 볼 거고 신제품 효과도 조금씩은 나타나고 뭐 부품 마진의 증가도 나타날 텐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도 분명히 좋긴 좋은데 현재 가격도 싼데 공격적으로 덤벼드시기보다는 아까 마켓워치에서 얘기했던 전략 조금씩 자주 사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엔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산 대비했을 땐 주가가 물론 싸지만 이익 대비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저평가된 것, 그러니까 저점을 다지지는 못했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에 나서는 것, 그에 따른 전략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국내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선 전략 함께 하시죠.